5월이죠.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 2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었는데 형량이 늘어났네요. 예. 이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애초에 경찰은 상해로만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피해자분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검찰에서는 살인 미수로 갔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이 CCTV 상에 7분 혹은 8분의 그 어떤 성범죄 정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경찰도 놓치고 실제로는 검찰도 놓쳤죠. 근데 과정에서 이 피해자분이 너무 억울함과 이렇게 하면서 이 피해자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1심에서는 그래도 이제 살인 미수로서 12년이 나는데 거기선 강간 살인 미수라고 하는 말은 성범죄 요소가 빠진 상태에서 공소장이 변경돼서 네. 2심에서 이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성범죄에 대한 유죄를 받고 8년이 늘어난 20년형으로 된 겁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그 1심 전에 이미 다 뭐 자료 조사라든지 정확한 혐의 조사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던 거군요, 결국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이건 뭐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검찰 쪽에서 많이 좀 노력을 했다는 건 이건 인정하지만은 사실은 이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의 상당히 잔혹성 네. 그리고 사실 너무 뻔뻔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갖고 국민들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사건이고 다행히 뭐 신상 공개는 됐습니다만은 네.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네, 그 뻔뻔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12일이었나요?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에 온라인에서는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면서 나는 그러니까 피고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거나 잘 이제 이해가 좀 다 필요한 부분이 뭐 반성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판사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네. 우리의 사법제도가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이 반성문이라든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을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판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런 반성문을 많이 본 저로서는 이 피고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 판사한테 응석도 부리고 판사한테 무엇인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보통의 반성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반성문이 아니라 입장문으로 바꿔야죠. 입장문이나 하소연이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또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걸 상당수의 판사분들이 제가 상당수라고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수의 판사님들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반성문을 받아들여서 형량의 장량 감경을 한다는 겁니다. 되게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현실의 사법 시스템에는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피고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막 뭔가를 화가 나서 막 썼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변호사가 지도한 대로 아마 변호사도 지도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의 전과로 봤을 때는 오랜 경험에 따라서 그 경험치가 축적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1심에는 성범죄 여부 그러니까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데리고 CCTV를 벗어났던 약 7분가량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 2심에서는 7분에 대해서 사라진 7분에 대해서 초점을 일단 맞춘 거군요. 일단 경찰에서 이걸 왜 놓쳤는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차기 상태라든가 병원에 여기 옮겨졌을 때 응급실에 옮겨졌을 때 상태가 굉장히 성범죄가 의심된다고 누가 봐도 되는데 왜 성범죄 검사를 안 했을까요? 경찰의 초동 수사 이건 100% 부실 수사, 이건 미진한 수사가 맞고요. 이 재감정을 하면서 뭐가 나타났냐면 재감정도 사실은 허술하게 됐는데 왜냐면 피해자의 바지 안쪽을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범죄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겁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고의적이라고 하면 경찰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건 상당히 이건 분명히 경찰이나 이런 수사당국에서 입장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쪽에서 이 피고인의 Y 염색체가 검출이 돼갖고 2심에서 성범죄가 유죄가 된 것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성범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피고인의 DNA가 있다는 것은
정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Y 염색체는 보통 XY 염색체 그러니까 남성 남성이죠. 예. 염색체인데 이 피해자가 여성일 텐데 예. 예, 본인의 것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피고인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분명히 성범죄 의심된다. 그래서 유죄가 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 피해자가 언론과 인터뷰도 했는데 직접 밝히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라진 칩은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가해자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런 그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 국가를 대신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왜냐하면 그때 반신이 마비됐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뒷도 두들러차기 맞은 다음에. 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좀 보려고 했더니 열람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알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피고인한테 걸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162조에 따르면 그 당사자가 많이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그 당사자는 피고인도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은 그 원고 측에서 예. 이 자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발송을 예, 해야 되니까 예. 그 상대편인 이 피고인이 피고인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이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서의 혹시 범죄와 연결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끔 원고죠. 네. 이렇게 어떤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해 주는데 네. 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 예. 이게 결국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 보호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니냐. 너무 올드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뭐라고 하나 피해자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 중심입니다. 수사기관 중심, 사법기관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이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사건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민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형사 사건,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에서 이 피해자의 그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이 피고 측에다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제도가 부족해서 민사 사건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한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사적 제재 아니냐. 이거 좀 물론 이제 피해자가 잘못했지만은 이런 사적 제재도 옳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이 됐지만 가해자의 신상은 대중에서는 알려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의 현재까지 그런 어떤 기준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신상 공개도 중요합니다. 즉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범인. 근데 더 중요한 건 사건 공개죠.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초기에 경찰이 상해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경찰이 어떻게 얼마나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갖고 여론을 해갖고 해서 결국은 이게 뒤집혔는데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이 이렇게 객관화된 적이 있었느냐? 객관적으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가 피해자의 어떤 게 부족했는지 성범죄 검사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사건 공개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원초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가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경찰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네.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예. 사실 보시면 이건 성범죄 사건이죠. 예. 근데 경찰은 상해로 송치했습니다. 예. 그럼 경찰 기록의 통계는 상해입니다. 아. 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상 공개도 필요하죠.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확히 그 전에 사건 공개 그리고 사건 과정에서의 재판에서의 피해자 참여권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지 맞는 겁니다. 신상 공개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 재판에 들어간 사람의 신상 공개는 확정된 이후에 성범죄 이할 임의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네.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협소한 논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2심 이제 판결을 보면은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예. 지금 그 피고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정보 공개만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이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르죠.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죠. 아, 난 후에 출소한 후에 그 다음에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럼 앞으로도 이제 몇 년, 그렇죠. 한 2년, 1년에서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말이. 결국은 뭐냐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에 대한 사건 공개, 재판의 피해자 참여권, 그 다음에 신상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신상 공개도 그 사건 당시의 신상, 얼굴 이렇게 돼야지만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은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단체들이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건 되죠. 네. 법무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도 하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 보복 2차 가해를 할 경우에는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제도 중에 가장 바뀌어야 될 거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헌법에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고 하는 양심전을 좀 빼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법관들이 너무 쉽게 장량 감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이건 신상공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아니면 그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사법재판권의 참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신상 공개 속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호를 안 해주니까 2차, 3차 보복 이게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예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이 사건처럼 우리나라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강력범죄자들이 재범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교정교화 시스템이라든가 재범 방지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고 그 과정 하에서 이런 어떤 그 보복 범죄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나가야 되는 거고 피해자 보호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게 종합적인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만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 년 식으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사실 형벌의 목적이라는 게 보복도 있지만은 또 교정 교화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감옥에 오래 수감됐던 사람이 전혀 교정된 흔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음보보다는 교정교화. 이것이 우리 사법에 나아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